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시작된 국힘당의 돌림노래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란을 공모하고 은폐하고 끝내 찬양했던 위헌정당이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찬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당권주자들이 나섰는데요.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라는 이름의 내란 미화쇼에 후보들은 윤석열의 잘못을 입에 올리는 걸 꺼리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건 그 주자가 김문수, 장동혁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었는데요. 그 알량한 당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떠들었는데요. 이게 당대표 후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습니다. 이미 사법 절차는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단만 남았는데 감히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의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를 무시한 협박이자 위협인데요. 이쯤 되면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망언 수준입니다. 결국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거죠.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장동혁은 더 나아가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요. 이건 계엄을 옹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란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극우 반헌법 발언인데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가 당대표 후보라는 현실이 참담한 거죠. 한동훈 옆에서 광을 팔던 자가 이제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극우의 전사로 거듭났는데요. 김문수가 움찔할 수준입니다. 한술 더 떠 정청래 대표가 내란 사과 없이는 국힘당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 김문수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비난했는데요. 사과탄을 터뜨리고 신나를 뿌리고 이래가지고 구속되는 방화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인데 저게 반미 폭력 극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 대표를 반미 폭력 극좌 정당의 대표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극단일까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자들과 그에 맞서 헌법을 지키자는 자 중 누가 반헌법 세력입니까? 심지어 안철수와 조경태조차도 윤석열을 비판하며 윤어게인 세력을 정리하자고 하면서도 결국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을 강조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정강훈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어게인 주창자들과는 확실히 절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딥스테이트인 성남파들은 잇따라 저질 인사와 괴이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에는 의견이 갈려도 이재명 정부를 때리는 데는 똘똘 뭉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데요. 윤석열 때는 침묵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이 행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오로지 정쟁, 오로지 사익 추구가 이 정당의 목적인 거죠. 더 이상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송원석은 윤석열 언급을 자제하자며 말을 돌렸는데요. 더 이상 당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손절할 거면 왜 아직도 윤석열을 실드치고 있는 겁니까? 당은 버렸지만 죄는 안 버린 겁니까? 국힘당은 지금 자신들의 뿌리 깊은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를 숨기려 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또다시 생존을 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그들의 투쟁이라는 말 속에 아무런 비전도 대안도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증오와 선동뿐인데요. 헌법도 법치도 뒷전입니다. 김문수의 재판 재개 발언과 장동혁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요. 이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하며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을 갈라치고 있는 이 위헌정당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겁니까? 국힘당은 이미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정당인데요.
이제는 정당이라는 탈을 쓴 채 다시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립할 자격이 없는데요.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나서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 해산시켜야 합니다. 내란은 결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닌데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반역입니다. 그런 내란에 공모하고 찬동하고 미화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위기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경고가 아니라 단호한 해산입니다. 이제 진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내란 정당을 끝장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개혁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반드시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힘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1일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해둔 상태인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여전히 반개혁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장악법이라며 우기고 있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라며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국힘당의 논리는 윤석열 시절의 반동적 태도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송원석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혁 법안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반민주로 매도하는 이 궤변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결국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법안을 하루라도 더 늦추기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해 최상병 특검법 상정 때와 똑같은 시나리오인데요. 문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개혁 진영이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힘당이 아무리 막아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출 수 있을 뿐인데요. 그냥 발악을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만일 국힘당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반복할 경우 그때마다 이를 강제로 종료시켜 이번 8월 임시국회 안에 모든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들 법안 처리 후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개혁 4법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윤석열 정권이 막아섰던 마지막 개혁 과제를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누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누가 기득권의 철옹성을 지키기 위해 시간 끌기만 반복하고 있는지 말이죠. 국힘당은 이제껏 개혁을 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는데요. 방송은 장악하겠다며 검열을 시도하고 언론의 입은 막겠다며 징벌적 손배를 내세우고 검찰 권력은 사유화하며 끝까지 특권을 지키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덮기 위해선 개혁 법안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무기삼아 막가파식 저항을 이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개혁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필리버스터로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시간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국민의 분노인데요.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입니다. 검찰의 칼날로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시대, 언론을 협박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시대는 끝났는데요.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최근 정치권의 경랑, 이걸 다룬 한 음성 해설입니다. 특히 그 국힘당 내부 상황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 충돌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해설이 도대체 어떤 핵심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해설은 시작부터 좀 센데요. 국힘당 당권 경쟁을 내란 미화 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후보들의 그 윤석열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잘 안 하면서 이재명 정부하고는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특히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발언을 좀 문제 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사법부 위에 서려는 거 아니냐.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반미 폭력 극좌정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이걸 언급하면서 이 해설은 과연 누가 극단적인 거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 관련해서는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 발언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이 해설은 이걸 그냥 계엄을 옹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미화하려는 거다. 이건 반헌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측은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뭐랄까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 해설은 결국 국힘당이 윤석열과는 관계를 좀 끊으려는 듯 하면서도 그 책임은 피하고 싶어 하고 동시에 또 이재명 정부를 막 공격하면서 뭔가 생존 활로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뭐 이른바 내로남불 정치고 그냥 정쟁에만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군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 이상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이라면서 윤석열 언급 자제 요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해설 시각에서는 지금 국힘당이 하는 거에 뭐 비전이라든지 대안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국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해설에서 국회는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방송 3법,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주요 개혁 법안들 추석 전에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반면에 국힘당은 이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이런 태세라고 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힘당은 이 법안들을 향해서 뭐 방송 장악법이다, 기업 죽이기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파괴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시절에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논리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이 해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범개혁 진영 의석수가 충분해서 필리버스터 해봤자 24시간 안에는 강제 종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 저항은 법안 통과를 하루 정도 늦추는 효과, 뭐 그 정도일 거다 이렇게 분석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설은 민주당이 이 법안들 처리하고 나서 바로 검찰개혁 4법으로 넘어갈 계획이다 이 점을 강조해요.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또 누가 그냥 기득권 지키려고 시간만 끄는 건지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 해설 결론 부분으로 가니까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네요. 국힘당이 헌법 정신, 민주주의 질서 이걸 파괴했고 내란을 공모하거나 찬동하고 미화하는 뭐 위헌 정당이다. 그래서 존재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받아서 해산시켜야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네, 정말 단호한 결론이죠. 이 분석은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 경고로는 안 되고 정당 해산이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개혁은 시대적인 요구고 필리버스터 같은 걸로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 분노 이런 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음성 해설은요, 국힘당 내부의 여러 논란들,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갈등, 이걸 내란이라든지 위헌 정당 같은 굉장히 강렬한 키워드로 분석을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야의 그 치열한 입법 공방까지 이 해설이 제시하는 아주 날선 비판과 해석의 흐름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네, 이 해설이 제기하는 뭐 내란 옹호 논란이라던가 위헌 정당 해산 같은 이런 주장은 사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정말 무거운 쟁점입니다. 이런 수준의 강한 주장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 근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